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많이 쌀쌀했고, 쌀쌀하고 제가 이발을 해가지고 좀 추워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제 예술을 이해하려면 이 영상을 꼭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백의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우환 미술작가, 플라톤 아카데미 TV. 잠시만 어두우니까 좀 밝게 해서. 자, 보이시죠? 여백의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키워드는 이우환 여백의 예술 이렇게 치면은 위에 키워드 보이시나요? 이우환 여백의 예술 치면은 바로 이 영상이 뜹니다. 이우환 작가가 1시간 동안 했던 자기 예술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요. 이 영상을 쭉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제 예술하고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흥미로운 비교할 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우환 작가가 캔버스에다가 점만 찍다가 철판에다 돌을 놓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이제 비슷한 컨셉이 살짝 옮겨간 거예요. 최소화하는 그 미술로 가는 건데 이 영상에서 꼭 한번 들어봐야 될 점이 캔버스에다 그 선을 한 7개 정도 긋는데 그게 석 달이 걸린다 얘기를 합니다. 점을 하나 찍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점을 7개를 찍으려면 어디 찍어야 될지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석 달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선을 7개 긋는데 석 달 걸린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해도 잘 안 믿으시니까 아니 저게 석 달 걸린다고 하는 그 그림이 나옵니다. 이 영상을 보면. 그러니까 딱 보면 1분 만에 그릴 수 있는 그림처럼 보여요. 1분 만에. 근데 그걸 석 달이 걸린다고 얘기하는 그 점을 잘 보셔야 되고. 자, 또 하나는 요셉 보이스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 보이스의 예술을 이분이 좀 이어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는 이제 이 책에다가 인간지능 두뇌 사용 설명서 이 책에다가 요셉 보이스 얘기를 상당히 많이 썼어요. 요셉 보이스의 예술을 미완성 예술을 내가 완성하겠다 이런 얘기도 그런 의지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고 그래서 요셉 보이스가 미국에 가서 야생 코요테하고 동거하는 퍼포먼스를 치르면서 미국 사회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코요테하고도 같이 살지 않냐. 야생 코요테하고도 담요를 뒤집어 쓰고. 물론 이제 그 요셉 보이스가 그 공군 조종사 할 때 죽을 뻔하다가 어떤 부족서의 도움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내성이 생겼죠. 야생에서 살아남는 내성이 생겼는데 그래서 코요테하고 동거하는 퍼포먼스를 할 수가 있었죠. 그 얘기가 인간이 코요테하고도 동거를 하는데 미국 니네들은 지구상에서 왜 자꾸 적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퍼포먼스였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영상에 나옵니다. 그만큼 요셉 보이스는 지구상의 그 평화, 환경운동, 정치,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을 4가지 환경운동, 정치, 교육, 예술 이렇게 4가지 활동을 늘 했던 그 예술가예요. 요셉 보이스가.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당시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3대 예술가였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예술가였는데 결국 그런 걸 외치고 또 굉장한 후배들을 이렇게 영향을 주고서 이제 결국 나무 심다가 아마 과로사 한 것 같습니다. 그 7,000그루의 나무를 심는 게 목표였는데 7,000그루를 다 못 심고 돌아가셔갖고 자기 아들이 7,000그루를 마저 심었다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래서 이 책에 제가 요셉 보이스에 관련된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워낙에 책의 내용이 다양하고 그래서 뭐 다 읽기가 정말 힘든. 우리 마치 그 교회 다닐 때 기독교인들이 성경 통독 해봤어 그런데 근데 정작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다 읽어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 팬이라 하더라도 제 책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 어렵고 분량이 너무 많고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각주도 없어. 아니 요즘에 검색하면 되지 뭐하러 각주를 달아? 그럼 제가 각주 안 달아버리거든요. 출처 검색해보면 출처 다 나오잖아. 그래서 안 달아버려. 그래서 이제 본문만 쭉 강의하듯이 쓰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찾기가 힘들고 색임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게 시간 낭비라서 안 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안 해버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컨트롤 F 딱 하고 요셉 보이스를 딱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필자의 동양 멘토는 묵자이고 서양 멘토는 존 러스킨이며 예술 멘토는 요셉 보이스다. 제가 제 예술계 멘토로 요셉 보이스다라고 분명히 천명하자, 이 책에서. 요셉 보이스가 내 멘토다, 미술계에서. 그의 꿈을 완성한다는 뜻이죠. 요셉 보이스의 꿈이 유토피아였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나무 심다가 죽었는데. 이 3인은,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왜 제가 묵자하고 존 러스킨하고 요셉 보이스를 선택을 했는가? 존 러스킨이 대학 교수할 때, 옥스퍼드 대였나요? 아무튼 대학 교수할 때 무슨 과목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경영인가 경제인가 하다가 비가 오는 날이었고 그 교정에 그 진입로에 물웅덩이가 파인 거예요. 물웅덩이가. 그래서 이제 저도 기억에 왜곡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셔야 돼요. 근데 대략 스토리는 이래요. 그래서 그 자동차가 지나가다 보면 물웅덩이 확 지나가면 이제 물이 확 튀면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이 튀고 있어. 그것을 본 거죠. 잠시만요. 네, 잠깐만 이거 좀 마시고. 탄산수예요. 목이 말라 난로를 틀었더니 건조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존 러스킨이 그거를 보고 강의장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뭐 세상을 뭐 아름답게 경영을 하자 어쩌고저쩌고 뭐 이제 약간 그런, 존 러스킨이 그때 어떤 과목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존 러스킨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우리 교정 내에 저 물 웅덩이가 생겼는데 저것을 메우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선 불편함을 없애는, 내 주변에서부터. 여기 오면서 학생들 여러분들 오면서 그 물웅덩이 본 사람, 그러면 그 중에서 한 30%는 봤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현재 지금 그 학교에 오가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수업을 할 게 아니라 당장 나가서 그 물웅덩이부터 메우고 나서 돌이라든가 흙을 삽으로 떠서 웅덩이를 먼저 메우고 자동차가 지나갈 때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들자. 그러고서 나가서 그 전체 학생들, 그 클래스 전체 학생들과 함께 순식간에 물웅덩이 하나 메우는 건 한 10분이면 끝나겠죠. 딱 메우고 다지고 다시 들어와서 수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존 러스킨이에요. 자, 묵자,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실천력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지행합일, 자기가 아는 것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했던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묵자, 존 러스킨, 요셉 보이스예요. 그 자기가 아는 것을 실천하다 그냥 죽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어떤 제가 이렇게 썼죠. 이 세 사람은 예술과 선이 사회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강한 의지로 바로바로 실천한 공통점이 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바로 실천하고 또 목숨까지 걸어요. 그 실천을 위해서. 자, 러스킨의 경우에는, 러스킨이 한 말이죠. 러스킨의 경우에는 간디와 톨스토이도 당대 최고의 사회개혁가라고 평했다. 뭐 이런 내용이 등등등 나옵니다. 자, 다시 또 요셉 보이스를 한번 쳐보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걸 찾음. 자, 요셉 보이스가 또 등장하는데, 미술대학 출신인 필자는 개개인의 창조성을 확장시킴으로써 사회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 독일의 예술가 요셉 보이스의 생각이 한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라는 확신이 있다. 요셉 보이스는 예술, 교육, 정치, 환경 운동을 함께하며 살았다. 그는 말년에 나무를 심다가 생을 마감했는데 그 아들이 목표치인 7,000그루를 다 심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요셉 보이스는 모든 사람은 예술가이다라고 했는데 모든 인간의 창조력을 인정하면서 교육과 정치와 예술을 통해서 사회조각, social sculpture, 이 발음이 어려워요 이게 sculpture, 사회조각이라는 개념을 이루려고 했다. 사회조각은 사회 전체를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든다는 개념이지만 그 기초는 국민의 가슴에 예술적인 창조성과 역동성을 주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그는 교육이야말로 최상의 예술이다 라고 하며 등등등 쭉 갑니다. 그래서 가다가 또 서해 유성룡의 외침처럼 절실한 외침이 되고 있다. 사회조각은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서 임진왜란 중 나라를 다시 만들자는 서해 유성룡의 제조산하죠. 제조산하. 외침처럼 여기다 빼먹었네 제가. 제조산하를 안 썼네. 절실한 외침이 되고 있다. 일단은 이거를 수정 10으로 해서 가로 열고 제조산하 써야 되겠네. 잠시만. 제조산하를 쳐보니까 이 유성룡 제조산하 딱 치니까 안철수 얘기가 뜨네. 뉴스에. 유성룡의 징비록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안철수가 이런 얘기를 미래 제조산하 이야기야 뭐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누가 언급했나 한번 찾아볼까요? 검색한 김에 문재인표 제조산하 많이 나오네요. 뭐 웬만한 뭐 진보 정치인이라면 다 제조산하, 입법 제조산하, 뭐 이낙연, 사실 뭐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제조산하라는 이 유성룡의 말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페이지를 바꾸면 곤란하니까 한 줄을 줄여서 서해 유성룡의 외침 가로 열고 제조산하처럼 외침 덕분에 제가 이 영상 덕분에 또 이게 수정을 하나 하네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요셉 보이스 또 있나 한번 찾기를 해봅시다. 이 책의 앞부분에 한번 뒷부분에 한번 언급을 했네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한번 언급했고 딱 3번 이 책에 요셉 보이스라는 이름이 딱 3번 등장하네요. 3번 등장하지만은 제가 나의 예술계 멘토는 요셉 보이스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 책을 2015년에 원고를 수정을 했고 2012년에 두뇌 사용 설명서 그 1편이 나왔고 내 아이를 위한 두뇌 사용 설명서 그걸 절판하고 출판사에 그 판권을 제가 다시 사왔어요. 돈을 주고 사와서 이걸 재출판한 겁니다. 2015년에. 그래서 이제 그 원고를 다 집어넣고 다 복잡해요. 판권을 또 사와야 돼. 그런 게 또 있어요. 뭐 큰 비용은 아니지만은 사와서 다시 이제 이 책을 한 거죠. 정규꼴찌 서울대 가다 문제도 지금 판권 문제가 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꼴찌 서울대 가다 책을
중학생을 위한 서울대 공부법이라는 책으로 모 출판사에서 지금 팔리고 있어요. 아직 절판이 안 됐을 겁니다만, 그거를 그래서 제가 그 출판사에서 절판을 하기 전에 내가 전교꿀 서울대 가다를 마음대로 펴낼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제 원고지만 제가 재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거의 책을 다시 써야 되는 정도로 70%는 다시 써야 되는 거고, 뭐 그분하고 이제 양해는 구해야죠. 좀 많이 바꿔서 내가 따로 재출판을 하고자 한다라고 이제 양해는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부법 책이 아니라 자서전 형태로 책을 변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술가적인 책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재료비나 한번 해볼까 그러고서 공부법 책으로 썼는데, 자,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이유환의 그 여백의 예술 강의를 들어보시면 그 예술과의 고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고 때문에 아무튼 들어보시고 오늘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 볼 부분이 뭐냐, 일단은 저 정도의 강의는 들어줘야 제 예술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눈여겨 볼 점이 뭐냐면, 요셉 보이스 부분도 눈여겨 봐야 되겠지만,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 잘 보시면 철판 위에 왜 돌멩이를 갖다 놨느냐를 이우환 작가가 설명을 해요. 나는 거기에 뭐 지구보다도 더 오래된 돌이라는 것, 그 다음에 철판을 문명의 상징으로 깔았고, 거기다가 굉장히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긴, 너무너무 평범하게 생긴 돌멩이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거를 철판 위에 올리면서 문명과 자연의 화해 같은 거, 화해 뭐 이런 거, 소통, 그런 것들을 표현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컨셉인 거예요. 왜 이우환은 철판에다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장소 이동만 함으로써 철판에다가 가공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재료상에서 철판을 사오고 산기슭에서 돌멩이를 주워오고 해서 딱 놓고 예술인 거예요. 그렇게 했던 그 뜻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캔버스의 점 하나가 그게 변형이 된 건데, 발전을 한 건데, 그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그 철판하고 돌의 결합하고 제 그림에서 눈동자하고 해와 달과 별의 결합, 그리고 거기서 꽃이 피어있는 온통 꽃천지인 그 꽃행성의 그 귀여운 등장, 제 그림에 있어서 그거의 그 컨셉의 그 파워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다가 평행우주하고 관찰자가 있음으로써 우주가 시작되는 그런 점들을 또 제 그림에 표현을 하고 있고, 자연과 문명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화해 같은 것도 물론 제 그림에서 간접적으로 표현은 할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꽃행성에다가 빌딩 하나를 딱 그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컨셉은 다 들어가는 건데, 어쨌건 그 이우환의 철판과 돌멩이, 제 그림에서 눈동자와 별,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그 두 예술의 예술 컨셉에 그 컨셉 파워라는 게 있어요. 우리 미술계에 컨셉 파워.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근데 제 그림은 컨셉 파워도 워낙에 강하지만 꽃행성이라든가 그 해와 달의 그 달을 그림으로써 대중성을 확보했다라는 것. 대중들에게 매력을, 여러분 집에다가 그 철판에다가 돌멩이 올려놓을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 옮기기도 힘들어요. 대중성을 확보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세계 미술계에서 이우환의 바로 그 작품과 제 그림이 갖는 그 힘의 차이는
저는 대략 어림잡아 100만 배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한번 그 영상을 지켜보시고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